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특별법은 개정됐지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가족관계 특례 조항은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었죠. 자, 이 같은 호적 불일치 유족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3이 일어나던 해 3살이었던 양승원 할아버지. 하지만 양 할아버지는 23살이 되던 해까지 좌씨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4.3 때 경찰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이후 입양됐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거쳐 성은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없는 이른바 독립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10년 이로 말할 수 없죠. 지금도 그 말만 하고 누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얼마나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하필 나 경우만 그렇게 되나. 양할아버지 같은 호적 불일치 4.3 유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4.3 유족회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조사에서는 모두 78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혼인신고나 재혼이 문제가 된 경우가 41%, 사망으로 인한 문제가 20%가량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희생자의 83%가 남성이었지만 호적이 불일치된 유족의 76%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희생됐지만 딸은 제대로 된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4.3의 비극 속에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겹치면서 여성들이 배제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호적 불일치 문제 때문에 보상에서도 제외되는 2중 3중의 고통이 여성 유족들에게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현재로선 가족관계의 정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유족들의 고통을 더합니다. DNA를 가져와서 그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된다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행방불명의 경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파묘를 해서 그 DNA를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구술 증언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줄 증언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가 서둘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녀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 시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에도 첫째를 낳은 뒤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가 예상보다 4배나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죠.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을까요? 제주의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다 보니 비싸게 땅을 사도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연쇄적으로 부동산 가격 동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2차 아이파크 아파트. 지난 10월 115제곱미터형 매매가가 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억 원이 뛰었습니다. 84제곱미터형도 지난 9월 9억 2천만 원에 거래돼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한 수도권을 피해 여유 자금이 제주의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외지인들이 왔죠. 전매 가능 지역, 그다음에 대출될 때니까 그게 많이 끌어올렸죠. 예. 단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적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 19,000제곱미터가 2,660억 원,
3.3제곱미터에 4,50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55m, 18층 높이 아파트를 수백 세대 지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의 업체가 거액의 투자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부지도 2016년 3.3제곱미터에 2천만 원이던 땅값이 아파트 가격 급등 후인 지난해에는 2.5배 넘게 오른 5,4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땅값을 포함해 연쇄적으로 다른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지수가 2020년 11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에 단독주택은 2021년 3월에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은 2021년 5월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듯이 제주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잡으려면 시장에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등 공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년 제주 지역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제주 지역 표준주택 가격은 8.15% 상승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내년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85%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과 관련한 갈등은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고 사고가 잇따르는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는 사용을 중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송년 기자간담회가 열린 제주도 교육청. 이성문 교육감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과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며 3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년 새로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대입 방향이 결정되는 등 앞으로 3, 4년이 교육 분야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준비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함께 손잡고 미래 교육들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국내 처음으로 표성고가 학교 단위 IB 인증을 받는 등 성과를 강조하면서 제주시 일반고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10학급 이하로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학교당 8에서 10학급 이 규모로 가지려면 고등학교는 2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는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손가락 절단 사고로 문제가 된 음식물 감량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시청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 1월 3일 날 이제 강제되는 것이 이제 강제되지 않도록 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3월 전에 일단 사용 중지를 할 것이고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체험과 신체 활동도 부족해졌다며 내년에는 독서와 체육, 예술 영역에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다른 지역 관련자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에 1,33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 CBS, 제주일보와 제주의 소리는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취재 보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사사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어젠다를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공정한 여론조사 등을 위해 협업할 계획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해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순정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강정친구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부당성을 알렸고 지난 5월부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과협회 서귀포시 지부가 연말을 맞아 사랑의 롤케이크 300개를 서귀포시에 기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기부받은 롤케이크를 관내 노인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3곳에 전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